이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AI 공포입니다. 저 표정이 굉장히 정말 서늘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이슈일까요? 미국발 쇼크로 무너진 반도체, 지금이 공포에 사야 할 타이밍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이 기술주 전반에 번졌고요. 국내 반도체주들도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대부분 좀 5일선을 깨고 내려간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난주부터 조정은 기회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까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소부장주들은 어떡하나요? 소부장주들도 지금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전거래일에 AMD 쪽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거의 한 17% 정도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요 지수단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미증시도 지난해 이제 4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우상향 추세를 지수단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역시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주면서 기술주에서 이제 차익 실현해서 다시 이제 전통 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이제 순환매가 지금 미증시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조정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나라고서 보여지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증권가 쪽에서 특히 이제 해외 증권가 쪽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최선호주로 계속해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지수도 지금 이제 5,000피 구간에 있는데 6,000피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와 저는 맥락이 같이 동일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반도체는 4분기 사실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4분기 실적 발표가 딱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패턴이 이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조정이 또 나오게 되면은 한 2, 3개월 정도 또 조정을 주다가 또 다시 이제 1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반영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4 역시도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HBM3E보다 HBM4가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부터 이와 관련된 매출이 반영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범용 반도체와 함께 HBM3, HBM4 관련된 매출까지 반영되기 시작하면 4분기도 실적이 좋았지만 1분기도 그대로 이제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1분기도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4월 달이라고 친다면 그때 기점으로 해서도 또 다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2월에서 3월 중순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서 지금 어차피 그럼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가느냐 아니면 이제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냐 아니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3월 달까지 진행을 하면서 가냐 이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차피 수익 중이다 하신 분들은 그대로 쭉 들고 가시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이걸 조금 더 수익을 내보려다가 또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좀 고려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고 신규로는 그래도 조정을 나올 때마다 분할로 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까지 좀 주셨습니다. 성률 전문가님은 반도체 그래도 2에서 30%는 포트에 넣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수익 실현하자고 하면 비중 확 줄여야 되나요?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제 비중 조절 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매수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관점으로 담으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을 감안해서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반도체 사이클, 소부장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장비 쪽으로 기대 심리가 옮겨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번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월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한미반도체였어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슈팅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기판 쪽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어떤 분야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구조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수페타시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MLB를 만들죠. 그러니까 PCB를 이제 수직으로 적층한 건데 약간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하면은 우리가 H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MLB를 잘하는 거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의 MLB는 어디에 들어가냐? AI 가속기에 들어가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찾아오고 눌림목이 왔을 때는 분할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수페타시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지 뭐 하나 깨진 게 없습니다. 실적, 수주, 사이클 아직까지 여전히 지속 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다. 자,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도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한 2조 원 정도 매도했죠. 근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 5거래일 연속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는 접근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도 뭐 기가 막힙니다. 이 친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 고객사 라인업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들. 뭐 빅테크 기업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수주 잔고 이 시간에도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좋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엔 또 소재 쪽에서 리노공업 짚어주시더니 이번 주에 좀 이수페타시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반도체 이야기 해봤고 2차 전지내에서 시장이 기대하던 에코프로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분명히 실적은 좋았는데 생각보다 주가 반응은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론인가요? 예, 일단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업황이 개선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실적이 개선된 시점은 언제냐? 올 하반기부터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셀 3사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셀 3사에 본격적으로 ESS 매출이 반영되는 게 올 하반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 우리나라 특히 이제 중국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가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본격적인 업황 개선 시기는 올 하반기부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업황을 개선했다라고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는 사실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영향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론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저점 구간에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 담아가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2차 전지라고 해서 무턱대고 지금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 밸류를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에코프로 BM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좀 차트가 살짝 흔들려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한 발 물러서야 되나요? 뭐 단기 고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안 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당연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의 우리가 모멘텀을 어떤 걸 봐야 하냐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지난해 기점으로 해서 매출이 적자에서 다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 쪽 관련 이슈를 볼 때 또 가장 큰 대형 행사가 3월달에 열리는 또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배터리 쪽 이슈가 또 로봇 배터리 관련된 지금 모멘텀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 로봇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배터리를 사용해야
활용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3원계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써야 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에 착수를 했었고요. 또 파트너사로부터 이미 품질 검증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빠르게 또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삼성 SDI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도가 이제 3월달 기점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2월달 조정 시기가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고점에서 무리하게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3월달 인터배터리 이슈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서 판단되어집니다. 네. 빠르게 손을 내밀기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면서 인터배터리까지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